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제가 엣지 가계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함께 보내드리는 설명서와 이 영상 중에 하나만 보셨더라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용 방법이 간단하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엣지 가계부를 딱 오픈을 하시면 항목 관리가 보입니다. 이 항목 관리를 먼저 설정해 두셔야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마음대로 설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검정색 배경인 것들 있죠? 요것들만 건들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중분류, 그러니까 노란색 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음영 처리되어 있는 소분류들 있죠? 이런 거는 원하시는 대로 고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다. 그럼 이거를 한번 연애 비용으로 바꿔볼게요. 연애 이렇게 해놓고 밑에 것도 바꿔야겠죠? 데이트비 이렇게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연간결산에 들어갔을 때 내려가면 원래 자녀가 있었었는데 연애로 바뀌었죠. 그리고 데이트비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시트에도 1월에 가보시면 밑에 지출 내역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녀가 없어지고 연애가 떠 있죠. 연애, 이제 두 번째 소분류 칸에도 데이트비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 관리에서 모두 세팅이 끝나면 여기 결제 수단도 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여기에 국민 체크카드 이렇게 바꾸고 기타도 다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 행이나 열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한정 늘어나면요. 사실 가계부 적는 의미가 없어요. 가계부는 내가 어떻게 돈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면 오히려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지 않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만 명심해 주시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세팅했다면 이제 월간 시트로 가면 되는데요. 그 전에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시트인 재산장부가 있습니다. 이 재산장부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유동자산, 노후연금 등등 이렇게 대출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총 자산과 대출, 순자산이 그래프로 뜹니다. 이렇게요. 예쁘죠? 이렇게 뜨는데 엑셀이 좀 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엑셀은 요 표까지 넣었어요. 근데 구글 시트는 요 안에 표만 안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 가격을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낮은 호가를 적거나 아니면 최근 실거래가를 보고 최근 실거래가와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호가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적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에 있는 이런 은행에 있는 계좌에 있는 내 잔액이나 아니면은 증권 계좌에 있는 내 잔액 이런 거는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에서 한 번만 연동을 시켜 놓으면 월 말에 그냥 그것만 확인해서 쭉 베껴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어플 들어가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뱅크샐러드에서 한번 등록을 다 시켜 놓고 그냥 불러오게 하면 쫙 다 등록되거든요. 시켜 놓고 그냥 그거 보고 적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들어가지 마시고 뱅크샐러드 꼭 까세요. 그래서 저는 월말에 한번 요거를 쭉 적는데 진짜 이게 재테크 의욕을 막 고무시켜 주거든요. 여기에 순자산 1원이라도 더 적기 위해서 이제 절약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월말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간결산 탭은요. 요거는 우리가 월별 시트에 작성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져 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손댈 필요가 없으세요. 다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라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내가 직장소득이 올해 얼마가 있었지? 월급으로는 이만큼 벌었구나. 개인소득의 부수입은 이만큼 벌었구나. 내 1년간 총 수입은 이거구나. 이렇게 총 계까지 나와 있고요. 저축도 1년에 내가 얼마나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항목별로 소개가 나와 있고요. 지출 총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3월에 많이 썼네, 12월에 많이 썼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저축률도 어느 달에 가장 높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결제 수단도 몇 월에 얼마씩 사용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연말정산할 때 체크카드가 더 공제율 높은 거 아시죠? 제 컨텐츠에 다 나와 있고요. 인스타 컨텐츠에. 요거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시라고 요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자동이체 관리는요.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대출 빌릴 때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몇 개 이상을 자동이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한 은행에 계좌번호 적어놓고 연동된 것들, 이게 언제 빠져나가는지를 적어놓고 나서 이제 매월 1일 날 이만큼 타행 자동이체가 되게끔 전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내 은행에서 언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다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6칸을 만들었고 한 은행당 5칸을 만들었는데 이 총액은 자동 계산되거든요. 근데 나는 한 은행에서 6개가 나가는데 5칸 모자라다 하시면은 여기서 우클릭 하셔서 삽입 누르세요. 그러면 6개로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제가 1원 입력해 볼게요. 1원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시고 나는 만약에 3칸밖에 없다. 그러면은 3개 자동이체밖에 없다면 요거 반대로 삭제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11를 선택을 해서 삽입해가지고 넣으시던지 아니면 삭제하시던지.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면은 기타 통장이 있어요. 여기는 자동이체되는 항목이 없지만 다른 통장들도 있다 하시는 분들 통장 관리하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나중에 통장을 너무 많이 이제 갖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시트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예비비 관리 시트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연초에 월별로 이벤트들 있잖아요. 뭐 생일이다, 자동차 세금 내야 된다, 재산세 내야 된다, 결혼기념일, 뭐 가족여행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내용과 예산을 여기 적어놔요. 그래서 비고에 뭐 1월 25일 제 남편 생일이거든요. 여기 뭐 파티 적어놨죠. 파티 비용으로 10만원 빼놓고 이렇게 해서 예산 총계가 밑에 뜨거든요. 요거를 저는 다른 통장에 빼놓는 편이에요. 저희가 월마다 얼마를 저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그걸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때려치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를 미리 빼놓고 예비비 통장에서 빼서 쓰는 편입니다. 각 월마다 월간 결산, 결제수단별 사용액,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항목에 많이 지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얼마를 썼는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자동 입력되는 란이고요. 밑에 보면 수입 내역이랑 수입 결산이 보여요. 그럼 여기 제가 뭐 몇 월 며칠 월급이라고 쳤어요. 날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슬러시로 표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2월 7일이다. 그럼 슬러시하고 7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500만원 적었고 상여금이 6일날도 들어오고 7일날도 들어왔죠. 그럼 50만원씩 들어왔으면 이 수익 결산에서는 상여금이 하나로 묶여서 1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월급은 이 정도였고 난 상여금을 이 정도 벌었구나 라고 파악이 가능하죠. 밑에도 마찬가지 투자소득이 지금 월세가 두 군데서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투자소득에 120만원 묶여서 계산이 됩니다. 이 목표 금액은 내가 직접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축의 목표 금액 직접 적으시는 거고 이것도 예금을 이렇게 2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금에 200만원 이렇게 묶여 있고요. 목표 대비해서 내가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나 예금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더 증가했다라는 표시 이렇게 뜨고요. 달성률은 200%라고 뜹니다. 그리고 저는 예치식 적립식으로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시면 항목관리로 가셔가지고 고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목관리가 항상 제일 먼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게 다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잉여저축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출 내역. 이걸 우리가 제일 많이 하게 되겠죠. 이 대분류에 뭐 대출에 신용대출 뭐 이렇게 쭉 입력하시고 결제 수단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애초에 항목관리에 세팅해 놓은 대로 뜨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기록하시기 전에 월 초에 예산이랑 여기 있는 목표 있죠. 요거를 먼저 적으셔야 돼요. 내 수익 목표는 이번 달 얼마다. 내 저축 목표는 얼마다.
그리고 내 지출은 대출은 이 정도 나가는 게 목표, 식비는 한 50만 원 쓰겠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다 먼저 기록해 놓으시고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요거를 몰아서 쫙쫙쫙쫙 적으시면 여기에 합계가 떠요. 예를 들어서 식비에 외식을 한번 했죠. 70만 원이나 썼네요. 그러면 여기 70만 원 자동적으로 뜨니까 여기는 예산이랑 뭐 비고 이런 란 빼고는 아무것도 건들 게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돼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주말이 끝나고 이거 다 입력된 걸 보잖아요. 아, 그러면은 예산이 50만 원이었는데 내가 70만 원이나 썼네. 이제 식비에서는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식비에서는 절대 절약해야겠다. 지금 내 예산보다 140% 썼다. 20만 원이나 더 썼다라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벤트란도 있어요. 이벤트란에 이달의 이벤트 있죠. 예비비 관리 시트를 참고하셔서 적어도 좋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적으시면 돼요. 요거 은근히 많이 쓰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메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모주가 있는지 적어놓기도 하고 새로 알게 된 반찬 가게 같은 걸 적어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키즈 카페에 10회권을 싸게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기부를 시작했다. 새로운 기부를.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부 시작. 뭐 이런 것도 적고요. 메모에 은근히 적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잉여저축으로 한번 갈게요. 일단 저희 수입이 자동으로 여기에 결산되잖아요. 그러면 총 수입이 800만 원인데 총 지출이 26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중에 260만 원을 쓰고 예적금 같은 거를 400만 원 했어요. 그러면은 6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00만 원이랑 660만 원이랑 안 맞죠? 지출 더하기 저축액하면 수입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140만 원이 어딘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계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금액이 뜨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파킹 통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파킹 통장에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았다. 국민은행에 보니까 14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파킹 해가지고 기록하고 여기에 140만 원을 해서 노는 돈이 없게끔 만들잖아요. 그럼 잉여저축이 0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잉여저축을 0을 만드는 거예요. 입출금 이자가 0.1%인가 그렇잖아요. 너무 이자를 안 주니까 전 이걸 파킹 통장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말에 꼭 이 모든 계좌에 있는 것들을 0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사실 항목 관리를 세팅한 뒤에 재산장부는 월마다 1회 하면 되고 연간결산 건드릴 거 없고 자동이체 관리도 1년에 한 번만 딱 해두면 되고 변동될 때마다 고치면 되고 이것도 연에 한 번 하면 되고 월 초에 이 목표 금액 그 다음에 예산만 입력해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에 이렇게 지출 내용만 입력하시면 이런 거 입력하시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이 달력에서도 제 예산이 만약에 300만 원이면은 아니다 2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주차별로 500만 원씩 쓸 거 아니에요 보통 4주니까. 근데 막 76만 원이죠. 많이 썼네? 다음 주에는 좀 아껴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아주 편리한 엣지 가계부입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이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식비를 봤더니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도대체 내가 식비 뭘 썼냐? 이렇게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그러면 W의 요 세모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에 모두 선택해서 다 없애시고 식비만 딱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확인 딱 누르면 식비 쓴 것만 딱 나오거든요. 외식 때 70만 원이나 썼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엑셀이다 보니까 이 옆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확인한 뒤에는 반드시 요거를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 누르시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서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놨어요. 그러면 그 블로그 주소에서 문의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발자분이 1대1로 전부 답글을 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 동영상이랑 설명서를 읽고 나서 문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의사항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저와 같이 엣지 가계부 앞으로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